자, 이제 이 단원 마무리하기 숙제 풀이 한번 해보자. 자, 지구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권은 우주 공간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외권이요. 예,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대륙의 비관은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수권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생물권에 포함이 된다. 맞고, 같은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은 아니에요. 네.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다른 요소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맞는 거는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뭐예요? 지진파의 연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직접적인 방법은 시추 또는 화산 쇠설물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산 분출물이나 쇠설물을 연구를 하는 게 직접 방법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는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지각, B가 멘틀, C가 외핵, 맨 마지막이 내핵 이렇게 된 상태인데, 외핵을 빼고는 다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죠. 그리고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커지는 물리량 세 가지가 온도, 압력, 밀도, 요 세 가지가 커지기 때문에 B는 C보다 밀도가 크지가 않죠. 자, D는 그렇죠.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가 커지니까 가장 온도, 압력이 높은 층이 내핵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외핵은 유일하게 액체 상태다. 맞고, 직권의 가장 바깥층을 지각.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두께가 얇죠. 보통 대륙 지각은 35에서 50km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대략 왜 이래? 해양 지각은 대략 3에서 5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해양 지각보다는 대륙 지각이 더 두껍죠. 외핵이 액체예요. 내핵은 고체예요. 외핵만 액체 상태죠. 내핵은 고체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죠. 외핵과 내핵은 주로 가장 밀도가 높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 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시다. 자,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자,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에 해당이 되고요. 하나의 암석은 여러 가지 광물이 섞여 있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바로 조암 광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을 이루고 있는 주된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하고,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광물은 석영이 아니라 뭐냐면 장석이에요. 장석.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그 다음에 6번.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긁어보는 거는 서로 뭘 보는 거예요? 붓기를 보는 거고, 염산 반응 되고, 자성 되고, 무게는 광물의 특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금, 황동석, 황철석을 다 노란색 광물이긴 하지만 한 번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은 바로 뭐예요? 좋은 색깔이죠. 그렇죠. 좋은 색을 이용을 해보면은 광물의 가루색이 서로 다르니까 한 방에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광물 A부터 C와 쇠로 된 못을 서로 긁어보았을 때의 결과인데, 못으로 광물 A를 긁었더니 광물 A가 긁혔대요. 그러면 못이 광물 A보다는 단단하고, B를 긁었더니 광물 B는 긁히지 않았대요. 그럼 B가 못보다 더 단단한 거고, 광물 C로 A와 B를 긁었더니만 모두 긁히지 않았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C가 더 무르다란 소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붓기의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장 단단한 광물, 가장 무른 광물, 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광물의 특성을 관찰하는 모습인데, 염산 반응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방해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립이 달라붙는 자성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철석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겠죠. 그 다음에 10번. 여러 가지 광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석영은 흰색 또는 분홍색을 띈다. 흰색이나 분홍색을 띠는 거는 석영이 아니라 뭐냐면은 장석이에요. 석영은 거의 무색 투명합니다. 적철석은 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건 적철석이 아니라 자철석이에요. 자철석. 흑음모는 색과 좋은 색이, 색은 검정이지만은 좋은 색은 흰색이죠. 장석은 묽은 염산하고 반응 안 해요. 예, 석영하고 방해석을 긁어보면 석영이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방해석이 긁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표는 자철석, 적철석, 흑음모의 특성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자, 이 중에서 흑음모는 바로 색은 검정색인데 좋은 색이 흰색인 B가 흑음모고, 그 다음에는 자성 반응을 가지는 얘가 자철석에 해당이 되고, A가 나머지 적철석이겠죠. 자, 그래서 A는 적철석이고, C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거품이 발생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암석, B와 C는 좋은 색과, 그쵸? 자성을 이용해서 구분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좋은 색은 흰색, 예,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자철석이니까. 그 다음에 12번. 생성 과정이 같은 암석끼리 짝지어진 것은 규암, 퇴적암, 사암도 퇴적암. 맞아요. 이거는 둘 다 퇴적암. 자, 아니다. 이거는 변성암. 규암은 변성암. 네, 사암은 퇴적암. 사암, 이암 둘 다 뭐예요? 요거는 퇴적암. 이암, 퇴적암, 화강암은 화성암. 편암 뭐예요? 변성암, 반려암은 화성암. 편마암, 변성암, 화강암, 화성암이니까 네, 네, 생성 과정이 같은 거는 2번에 해당이 될 거고. 자, 다음 13번. 그림은 화성암의 생성 장소를 나타냈는데, 이렇게 얕은 곳에서 생성되는 A는 화산암에 해당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심성암에 해당이 되겠죠. 자, A는 화산암이 생성이 된다. A에서는 화산암 맞고, B에서는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진 심성암. 화성암의 생성 장소에 따라서 암석의 색이 달라지는 거는 화성암의 생성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색은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생성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는 바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결정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아주 작은 세립질 구조를 가지고, 심성암은 결정이 큰 조립질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의 크기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화성암을 암석의 색과 광물의 결정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했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어두운데 광물의 결정의 크기가 작은 거, 뭐에다 하게 돼요? 반려암. 밝은데 결정의 크기가, 어두운데 결정의 크기가 이거 거꾸로 썼다, 진짜. A는 뭐예요? 광물 결정 크기가 작고 어두운 거는 현무암. 그 다음에는 얘가 반려암. 그 다음에는 광물의 결정 크기가 작은데 밝은 암석은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유문암. 그 다음에 D는 화강암. 네. 이 네 가지는 이름을 다 알아둬야 돼요. 결정 크기에 따른. 이쪽으로 가면은
뭐예요? 화산암. 이쪽으로 가면은 심성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맞게 구분이 된 거는 4번만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퇴적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퇴적암에서만 유일하게 화석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퇴적암이 생성된 장소와 암석의 색에 따라 구분을 한다. 퇴적암이 생성된 장소랑 암석의 색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라 퇴적암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 또는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높은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줄무늬인 염리가 나타나는 것은 변성암의 특징이지 퇴적암은 층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6번, 17번. 다음은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돼요? 퇴적물이 운반해서 쌓이고 다져진 다음에 채워져서 굳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퇴적, 얘를 속성작용, 얘를 뭐 교결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는 나, 가, 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퇴적암을 이루는 주요 퇴적물과 퇴적암의 종류를 옳게 짝지어진 것은 모래는 삼, 자갈은 여감, 진흙, 이암. 요게 맞죠? 3번이. 그죠? 예. 5번은 석회암이고. 자, 그 다음에 18번. 변성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변성암에는 편암, 편마암 등이 있다. 맞아요. 기존의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합니다. 3번도 맞고요. 광물이 재배열된 층리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지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에요. 염리가 나타나죠. 변성암은.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원래의 암석과 변성암을 나타냈대요. 규암은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된 거고, 이암은 변성을 중간 정도 받으면 편암, 더 많이 받으면 편마암, 석회암은 뭐로 변하냐면은 대리암이라고 하는 걸로 변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편암은 염리가 나타납니다. 니은하고 디귿은 다른 암석이고, 대리암과 석회암은요, 둘 다 염산 반응을 합니다. 염산 반응을 하는 애들은 다 탄산칼슘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물 중에 방에서 암석 중에 석회암하고 대리암, 얘네들은 염산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다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성암은 원래의 암석보다 광물 결정 크기가 커요. 녹은 다음에 다시 재결정 작용을 받기 때문에 천천히 식어서. 다음에 20번. 다음은 어떤 암석의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대요. 자, 그럼 일단은 화성암이다.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고 암석의 색은 전체적으로 밝으며 어두운 색 반점이 보이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화강암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5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답이 아니라 이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화강암이 변성되면 뭐가 돼요? 편마암. 네, 화강암이 변성되면 편마암. 와이씨, 문제를 잘 읽읍시다. 네, 자, 그 다음에 21번. 저렇게 해서 시험에서 틀리면 날아가는 것이 자, 그림은 암석의 순환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화성암이 퇴적물이 되고, 퇴적물이 뭘로 변해요? 퇴적암으로 변해요. 자, 그러면 A에서 퇴적암이 변성암이 될 때는 높은 열과 압력이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에는 그렇죠, 4암, 2암 같은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E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고요. B와 D는
주로 온도가 높은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작용은 보통은 뭐예요? 퇴적물이 변성함이 되는 작용 또는 화성암이 변성함이 되는 요 A, D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맞는데 D는 아니죠. 화성암이 퇴적물로 되는 거는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작용은 이렇게 마그마가 되는 요 작용 같은 경우에는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지하 깊은 곳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2번. 다음은 광물과 암석을 이용하는 예를 나타냈는데 조각상의 재료로 이용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기계나 건물을 만드는데 철을 얻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전자기기의 반도체나 유리를 만드는데 사용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조각상의 재료로 이용이 되는 거는 보통은 대리암. 자, 그 다음에 철을 얻는 데는 적철서 또는 자철서. 그 다음에 전자기기나 반도체, 유리를 만들 때는 석영에서 규소라고 하는 성분 원소를 뽑아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번. 그 다음 23번. 풍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현상이고 식물 뿌리나 뭐 이끼 같은 거에 의해서도 일어나요. 암석이 풍화돼서 토양이 만들어지고요. 암석의 풍화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지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4. 그림은 풍화작용의 예를 나타냈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화학적 풍화작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갈라진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얼면서 암석이 계속 부스러지는 기계적 풍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는 빗물이 암석을 녹이는 작용은 아니고 물이 얼어서 사이가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을 해서 크랙이 가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잘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이고요. 다음에 25번. 그림은 성숙한 토양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생물 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은 가장 표층에 있는 A입니다. 생성된 순서는 D, C, A, B 순서예요. 자, B의 흙은 풍화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A에서 표토에서 빗물에 표토 성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쌓인 거기 때문에 틀렸고, C는 보통 암석이 부스러진 형태고, 암석이 지표에 드러나는 풍화작용을 받아 A부터 C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렇죠? 요게 맞죠. 자, 그 다음에 26번. 토양의 역할과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양은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토양은 한번 훼손되거나 오염이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중금속 같은 거나 농약 같은 거에 오염이 돼버리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7번. 대륙 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륙은 아직도 끊임없이 판의 운동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 약 3억 3,500만 년 전쯤 모든 대륙은 하나로 모인 커다란 초대륙 상태인 판게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대륙 이동설은 발표 당시에 대륙 이동하는 원인을 설명을 못해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당시 학설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죠. 자, 28번.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옳지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데 화산 활동이 발생 지역 하는 거 분포는 베게너는 아예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말도 안 되는 걸자. 그 다음에 29번.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이 B하고 D가 뭐예요? 지각. 그 다음에는 A.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멘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맞죠. 판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하고 지각하고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을 하는 암석층을 판이라고 합니다. C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륙도 함께 이동을 하는 거 맞죠? B를 포함하는 판은, 즉 대륙판은 D를 포함을 하는 해양판보다 두께가 어떻게 됩니까? 더 두꺼워요. 대륙 지각 자체가 더 두껍기 때문에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높으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자체도 어떻다? 더 깊어요. 자, 그 다음에 30번. 그림은 전 세계 판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 변동이 활발합니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륙판하고 해양판. 대륙 안쪽에는 판의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륙의 안쪽에서는 판의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면 대륙 안쪽이긴 한데 판의 경계가 존재를 한다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따라 틀렸고, 평균적인 두께는 해양판보다 대륙판이 더 두꺼워요. 태평양판은 대표적인 해양판에 해당이 되고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에 해당이 되는데, 대륙 지각이 두꺼운 것처럼 대륙판의 평균 두께가 해양판보다 더 두꺼우니까 여기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 그림은 전 세계의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를 나타냈는데, 지진대는 해양 전체에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화산대는 주로 대륙 중앙이 아니라 주변 해안선을 따라서 분포를 하게 되고요. 화산대와 지진대가 주로 판의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화산대와 지진대로 판의 경계를 유추를 해 볼 수가 있죠. 발생 원인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봅시다. 지구계를 구성을 하는 요소 뭐가 있습니까? 기권, 외권,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그죠? 총 5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권과 수권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태풍 또는 날씨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번. 자,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지진파의 연구고, 지진파의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는 지구 내부의 구조와 상태 등을 알 수 있죠. 지구 내부 구조랑 상태 같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는데, 자, A가 지각, B가 멘틀, C가 외핵, D가 내핵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인 거는 유일하게 액체 상태인 게 어디다? 외핵. 외핵이에요. 내핵 아니야. 자, 외핵. C. A에서 D로 갈수록 온도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고요. 압력도 높아지고 밀도도 커집니다. 온도, 압력, 밀도 요 세 가지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광물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광물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일단 검은색인가? 그럼 이 중에서 검은색인 거는 자철서 흑운모고, 색과 좋은 색이 똑같은 거는 자철서, 색은 검정이지만은 좋은 색은 흰색인 흑운모. 그럼 방해석, 여기가 석영이니까 방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응은 뭐예요? 염산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는가 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 암석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뭡니까? 암석의 생성 과정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죠. 퇴적돼서 굳어져서 만들어졌는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작용을 받았는가. 다음 6번. 그린 가는 화성암의 생성 장소를, 나는 화성암을 광물의 결정의 크기와 어두운 색 광물의 비율에 따라 나타냈는데, 지금 어두운 색 광물의 비율이 높은 이쪽은 어두운 색, 근데 광물 결정 크기가 큰 거, 니은은 반려암, 리을은 현무암. 그 다음에 광물 결정 크기가 작고 밝은색 암석이 유문암, 기억이 화강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을 A와 B에서 생성되는 암석으로 구분해주면은 결정의 크기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화강암하고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심성암에 해당이 되니까 B고, 유문암하고 현무암은 화산암에 해당이 되니까 A. 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표는 암석 A부터 F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고 밝은 색을 띈다. 화강암. 크기가 큰 자갈 사이에 모래나 진흙이 섞여 있다. 여감. 그 다음에 광물 결정 크기가 크고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은 거품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단은 변성암일 거예요. 그렇죠? 석회암하고 뭐가 있으니까 대리암이 있는데 광물 결정 크기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대리암. 그 다음에 A부터 F를 화성암, 퇴성암, 변성암으로 분류를 해라. 그러면 일단은 이 A는 여기서 화성암에 해당이 되는 건 누구예요? 현무암, 화강암, 그 다음에는 없죠. 그죠? 따라서 A하고 C고, 퇴적암에 해당이 되는 거는 여감, 사암이죠. 따라서 B하고 F고, 변성암에 해당이 되는 거는 편마암하고 대리암, 요 두 개에 해당이 되겠죠. D하고 E. 그죠? 예,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퇴적암이 변성암을 거쳐 화성암으로 변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이 퇴적암이 어떻게 돼요?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해서 뭐가 되고요? 변성암으로 변하게 되고, 이 변성암으로 변한 이 변성암이 더 높은 열을 받아 녹아버려서 뭘로 변합니까? 마그마로 변하고, 이 마그마로 변한 상태에서 뭐가 돼버리면은 식어서, 분출돼서 식으면 화산암, 그대로 지하 깊은 곳에서 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성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졸지마. 자, 그 다음에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풍화작용의 예를 두 가지만 설명하시오. 일단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석회암 지대를 지나며 석회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거. 자, 이거 뭐라고 쓰면 됩니까?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CO2가 녹은 물이 석회암을 녹여 뭘 만들어내요? 석회 동굴을 생성을 해주는 반응. 이런 반응들이 바로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화학적 풍화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그림은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나타냈는데 생물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은 바로 A에 해당이 되고요. 이 층이 생성되는 과정은 결국에는 맨 밑에 있는 기반암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C가 되고, C가 더 풍화 침식을 많이 받으면은 바로 A의 형태가 되겠죠. 결국에는 D에 있는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A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베게노가 발표한 대륙 이동설의 한계를 설명을 하시오. 이 당시 여러 가지 증거는 제시를 했지만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뭔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전 세계 화산대, 지진대 및 판의 경계를 나타냈는데, 전 세계에 분포하는 화산대와 지진대의 특징은,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분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주로 판의 경계를 따라 위치하고, 그다음에는 대체로 어떻게 돼요? 화산대하고 지진대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가 대체로 일치하는 까닭은 결국에는 이 지각 변동인 화산하고 지진이 주로 어디에서 판의 상대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두 판이 어떻게 되던가 충돌하던가 두 판이 벌어지던가 두 판이 어긋나는 이 판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화산 또는 지진 활동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 화산대, 지진대가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곳이 바로 판의 경계랑 화산대, 지진대가 거의 어떻다? 일치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